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나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데 PTP 방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교체 매매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도가 되면 손해를 봐도 세금이 나오니까 내년도 이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PTP 방식의 투자를 꼭 해야만 되는 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TP 관련된 그런 투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꾸면 되는 게 이 문제의 어떤 요건이죠. 그래서 연말까지 매도하려 한다면 시장은 어떠냐?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원자재 시장이 뭐 무너지고 이러진 않는다. 교체가 될 것 같다. 두 번째, 일부 매도가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 ETF 쪽으로 원자재 쪽으로 유입될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신 것 같아요. 땡땡땡 고객님이시고요.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재 ETF 매도 대금 10% 내년 1월부터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기관들이 연말까지 매도하려 나설 텐데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ETF 중에 일부 매도가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 다른 원자재 ETF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까요? 아니면 같이 하락할까요? 지금 질문 주신 이 원자재 ETF 매도 대금 10% 세금이란 게 뭐냐면 PTP라는 규제가 생긴 거죠. 이게 뭐냐면은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이라는 거고, 이건 어떤 거냐면은 2020년도에 확정된 그 섹션 1446 이런 법에 의해서 2023년 1월 1일에 이제 시행되는 그런 세법이고요. 미국 외 투자자가 미국에 상장된 PTP를 매도하면 10%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라는 거고, PTP라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PTP가 뭐냐면 저희가 리츠를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법인이죠. 그게 부동산 관련된 투자를 시행하는 회사가 배당의 90% 이상을, 그러니까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회사를 리츠 회사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PTP라는 거는 어떤 특혜를 누리냐면 얘도 세금에 관련된 특혜를 누리는데, 그 소득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법인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지분 투자자들, 그래서 이제 K1이란 말이 나오는데 K-1이죠. 스케줄 K-1이라고 하는 그 지분 투자자들이 대신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형태. 그래서 PTP 형태로 투자가 되면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PTP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 대신 PTP에 투자한 지분 투자자들은 세금은 그래서 더 많이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PTP로 돼 있는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는 10%의 세금 원천 징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PTP 형태로 돼 있는 투자 방식이 왜 세금을 더 두드려 맞아야 되느냐를 이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PTP 구조 안에 장기 투자 수익과 단기 투자 수익을 구별해서, 이건 미국에 있는 세제니까요. 우리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외 투자자로 미국에 투자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상품은 전부 미국에 투자된 상품을 말합니다. 미국에 투자된 상품인데 PTP로 투자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60%는 장기 투자 수익에 의한 세금을 내고 40%는 단기 투자 수익에 의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어찌됐든 세금을 아끼게 돼요. 근데 요 PTP가 전부 다 어떤 쪽이냐면 원자재 선물 관련된 상품들이다 보니 주로 사실은 에너지, 고배당, 인프라 쪽 상품인데, 부동산 쪽 상품인데 이 중에 원자재가 많이 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PTP 방식의 그 회사에게 투자를 하면은 자기가 얻은 이익의 60%를 장기 투자 수익의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TP 방식의 그런 투자를 선호해 왔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막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10%를 취소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PTP 방식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10%를 더 내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익을 보지 않았어도 매도 대금에다 대고 때리는 겁니다. 네가 세금 혜택을 봤으니 더 내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나는 원자재에 투자하고 싶은데 PTP 방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교체 매매하면 됩니다. 다만 내년도가 되면 손해를 봐도 세금이 나오니까 내년도 이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PTP 방식의 투자를 꼭 해야만 되는 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TP 관련된 그런 투자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꾸면 되는 게 이 문제의 그 어떤 요건이죠. 질문을 주신 거는 기관들이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PTP 해당되지 않는 쪽으로 돈이 혹시 들어갈 거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 같이 빠져나갈 것 같냐. 라는 거를 질문을 주신 거예요. PTP를 구조를 이해하셔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해를 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면 뭐 K-1의 어떤 지분 투자를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얘기는 일단 빼고요. 좀 더 자세히 아셔야 되시는 분들을 빼고 전체적으로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원자재 관련된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인모스도 어디에 투자되어 있냐면 미드스트림 인프라, 원유 인프라에 투자되어 있는 상품들을 갖고 있는데 또 농산물 관련된 것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K-1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게 일단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PTP 관련된 투자가 개입돼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관련돼서 증권사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이 ETF나 여러분의 그런 종목이 관련이 있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 안내는 빼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만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기관들이 연말까지 이거를 바꾸게 된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재편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 PTP 관련된 그런 비중이 시장에서 높았다면 커다란 변화가 올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인모스가 추천했던 상품들 중에 MLP라 그래서 그 메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으로 가진 원유 관련된 투자 ETF가 있는데 이 ETF로 왜 추천을 드렸냐면 이 MLP로 구성되어 있는 이 종목들을 만약에 다 ETF로 투자하지 않으면 세금을 38% 두드려 맞아요. 배당에 대해서. 배당은 높은데 배당은 한 7.5% 이상 나오기 때문에 배당 투자는 하고 싶은데 ETF로 하지 않으면 그 종목에서 배당을 받은 거에 한국 투자자인 경우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한국 투자자는 분배 가능 배당 배당의 36%를 내게 돼 있어요. 39.6%네요. 39.6%를 내게 돼 있어서 인모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ETF로 투자를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PTP가 들어가 있는 PTP 방식이 들어가 있는 ETF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MLP의 경우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을 했던 ETF는 MLP에 투자돼 있지만 PTP 관련된 그런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교체를 하지 않죠. 그런 식으로 원자재에 투자되어 있는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결론은 연말까지 매도를 할 경우 얼마나 많이 흔들릴 것 같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법이 20년 10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예정돼서 바꿔놓은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잘 모르시더라도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좋으니까 DBC라는 그런 원자재 상품이 있고 ETF가 있고 PDBC라는 게 있는데 DBC는 지금 말하는 PT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BC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교체하셔야 돼요. 그런데 DBC는 해당이 되고 PDBC는 이 PTP에 해당이 안 돼서 지금 요 세금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사실 예전부터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PTP 대상 ETF를 갖고 있는 걸 갖고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K-1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미 갈아탄 변화가 있어서 언제 나타났냐면 21년 1월 달에 DBC에서
빠져나온 돈이 PDBC라는 해당 사항 없는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PDBC에 들어온 그 자금 그 유입은 아주 막대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DBC의 2배, 3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간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종목들에 의해서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제가 봤는데 한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동성 지수에 투자하는 그 ETF나 종목들은 아주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잘. 대체 상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빅스 지수에 투자하는 ETF들, 이런 상품들은 상당 부분 대안이 있는 쪽으로 다 몰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팔고 끝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변동성 지수 관련한 그런 섹터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통화 투자도 그렇습니다. 통화 관련된 투자. 그러니까 뭐 달러에 투자하고 유로에 투자하고 엔으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그 ETF들도 대안이 별로 없어요. 아마 한두 군데로 몰려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MLP 같은 경우에도 대안이 되는 ETF는 상당히 메리트이 생기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원래부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바꾸는 데들도 이번 참에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배당 투자가 잘못됐다는 거. 왜냐하면 그 배당 투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9.6%를 띄어요. 배당은 많이 나오는데 배당이 10% 나와도 39.6%를 띄면은 많이 날아가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교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매도하려 한다면 시장은 어떠냐? 시장은 흔들리지 않는다. 원자재 시장이 뭐 무너지고 이러진 않는다. 교체가 될 것 같다. 두 번째, 일부 매도가 나오면 해당되지 않는 ETF 쪽으로, 원자재 쪽으로 유입될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것들도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국내에서 지금 이건 미국 투자라고 하면서 왜 국내냐? 그게 아니라 국내 ETF인데 미국에 투자한 거죠. 예를 들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인버스죠. 이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는 거 뭐가 있냐면 코덱스 3대 농산물, 이거 해지형이고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것도 다 바꿔야 됩니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타이거 농산물 선물, 타이거 원유 선물, 이런 거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기관들은 좀 있을 겁니다. 해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뀌는 쪽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좀 설정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같이 하락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해당되는 그런 지수들이 이 PTP 관련된 주로 산업이 어떤 쪽이냐, 미국 쪽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미드스트림 인프라 MLP 쪽이 더 많고, 사실상은 원자재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데 우리가 느끼기엔 원자재 쪽입니다. 주로. 그럼 그 원자재 투자가 내년도에 유망하냐 아니냐에 따라 유망하지 않다면 그냥 끝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투자는 달러를 보고 하는 게 맞은데 달러가 약세가 될까요? 강세가 될까요? 쉽게 약세가 급격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더 강세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강달러가 지금 가져오는 부작용이 시장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자재 투자는 계속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갈아타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교체해서 매도해서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어딘가는 좀 몰려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